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일어나 이용객 7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키장 측은 기계 센서 접촉 불량으로 리프트가 멈췄다며 고장 원인을 찾아내 20여 분 만에 정상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4시 50분쯤에는 강릉 중앙시장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점포 8동과 빈 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에 인근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 대목이 끝나자 일부 지역에선 2년 전에 3분의 1로 가격이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더 큽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김영찬 씨는 귀농 19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양군의 한우 명품화 지원 정책 등에 따라 3년간 사육도수를 2배 가까이 늘렸는데 소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료값은 30%가량 오르고 각종 대출금의 이자까지 올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료값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연체에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한우 농가들이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소 350마리를 키우는 김남곤 씨도 지난 25일 암소 경매 가격이 평균 189만 원으로 2년 전에 3분의 1까지 추락하자 착잡한 마음입니다.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25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격, 마음적이나 심적이나 경제적이나 너무 힘듭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기준 한우와 유고 사육도수가 2019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더 많이 늘었는데 특히 지자체의 축산 육성 정책으로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양양 지역에선 농가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소값 하락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체 소 사육도수는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도축 물량은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통비용 상승으로 소매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한우 소비까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고가 많은 상황이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도 위축되어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과잉에 생산비 폭증까지 겹치며 한우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의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병원 등의 원주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상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창고형 대형마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 개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건축 허가는 지난해 10월 이미 받았고 조만간 착공 신고를 하고 올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마트도 원주 진출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남원주 역세권에 이어 최근에는 흥업과 지정의 중간 지점인 광터까지 여러 후보지를 둘러본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효과, 스세권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집객 효과가 크고 입지와 상권 분석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진 스타벅스도 원주에 잇따라 추가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곳이 새로 문을 열어 이미 8개 매장이 있는데 올해도 단계동과 기업도시에 신규 점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치과 등 병의원 수도 2018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고 있고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과 서울 대치동 등을 찾아가는 지역 최상위권 수험생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 학원까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로라는 대형 브랜드들이 원주 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와 구매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36만여 명,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4천 명가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 욕구를 갖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년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민연금과 금융감독원의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을 웃도는 곳은 원주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에너지 공기업과 시멘트 회사가 몰려있는 삼척뿐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구매력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적당하게 지출할 만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요.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잠재졌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주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변 상권을 흡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3년 만에 열린 화천 산천어 축제가 총 관광객 수 130만 명을 기록하며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잦은 눈비와 한파 속에서도 23일간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5만 명을 포함한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산천어 낚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겨울 축제의 원조인 인제 빙어 축제도 빙어 낚시와 얼음 썰매 등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태백산 눈축제, 주말과 휴일 동안 2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시는 어제 하루 11만 명을 비롯해 오늘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눈축제장을 찾았고 눈꽃 등반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해 태백산 겨울 산행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눈축제장에는 대형 눈 조각 작품과 이글루 카페, 얼음 썰매장 등의 테마 놀이터가 마련됐고 축제는 31일에 폐막합니다. 한편 관광버스와 단체 관광객들이 눈축제장에 몰리면서 교통 지정체와 함께 화장실 부족 등 편의 공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강원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합니다. 지역 15개 의료기기 업체는 내일부터 나흘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섭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전시회에 앞서 초청장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발송하고 참가 기업에게 온라인 상담, 통역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위해 이번 주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자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3월 개학 전에 인사에 따른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2월 1일을 목표로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의 인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47명과 직속 기관학교 11명을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라 본청 부서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원주시가 겨울철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뿐 아니라 인도도 제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